오늘의 글자는 용룡입니다. 용룡의 획수를 1, 알아보겠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용룡의 획수는 총 16획입니다. 용룡의 부수와 뜻 글자는 모두 용룡입니다. 용이란 들키거나 발각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거나 숨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에는 하늘님들이 거하기도 하지만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별들 사이에 놓인 길을 운이라 하고 운은 하늘님과 별들이 다니는 전용길을 말합니다. 하늘님과 하늘의 백성들은 도라는 전용길을 있었으며 이 도가 하늘의 운과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 하늘님이 부르면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인과자 그리고 짐승들은 도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어서 하늘은 꿈에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장한 것이 죽어서 하늘에 오르는 기복신앙과 아무도 모르게 하늘에 오르는 용입니다. 용이 되려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하늘을 엿보아 때를 살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하늘에 오른다 해도 오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포착되면 바로 천벌을 받아 땅으로 추락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용이 오르는 길은 매우 짧고 가팔랐으며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올랐습니다. 하늘에 오른다고 다 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 표를 마련해야 하늘님들이 용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비어있는 별을 찾거나 다른 용과 한판 떠서 별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용의 전설이었고 이 전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내 제왕들이었습니다. 용룡은 글자만 봐도 위용이 넘치고 웅장한데요. 용만 잘 봐도 한국과 중국 왕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학은 용이란 글자에 대한 설명 자체를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황제가 피의 모체인 황룡이기 때문입니다. 명과 조선은 겉으로 백룡을 표방하면서 안으로는 황룡에 오른 요상한 나라였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룡자를 국과수에 가져다 놓고 해부하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용의 길로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르기까지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부분은 승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숨어 지내야 한다는 뜻에서 숨을 운이라 하고 인이 하늘로 오르는 길이라 하여 인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용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를 모으고 인을 모은 후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전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기에 생략합니다. 나라를 세운 후에는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늘에 올라야 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해 하늘을 받들겠다는 맹설을 해야 합니다. 더 오르고 싶지만 그 위는 북두칠성이라 멈춰야 합니다. 모두가 멈춘 것은 아니며 브레이크가 파열된 용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용에 오른 사람은 단군이며 단군의 건국이념이 담긴 글자가 세월건의 근문으로 로의 차별을 없애자입니다. 당군은 더 나아가 지구상 최초의 평등사상인 홍익인간까지 들고 나와 민, 인자의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단군 세상은 능력만 되면 누구나 용에 오를 수 있는 평등 세상으로 자로 태어나 용이 된 치우왕이 대표적 예입니다. 곰족이 천민 아래에 단을 세우고 용에 오르니 하늘을 받드는 용이라 하여 백룡이라 불렀습니다. 오에서 황제가 일어나 단군의 칠과 전쟁을 일으키니 오칠 전쟁이 시작됩니다. 승리한 황제가 용에 오를 때 피로써 하늘에 오르니 황룡이라 부르고 그 뒤로 오른 용들도 모두 피로써 오르니 백룡은 사라지고 6달 월에 황룡만 남게 됩니다. 황룡들이 하늘의 민국과 단군의 인국 사이에 나라를 세우니 중국이라 하고 중국은 단군의 백성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습니다. 황룡들은 스스로 하늘에 오른 용이란 표식으로 용포를 입고 지내야 했고 이를 어기면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골룡포는 북두칠성의 무국의 신으로부터 명을 받고자 스스로 하늘에 올라 인정을 받았다는 표식입니다. 조선이 세종 때부터 입은 붉은색 골룡포는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는 왕이란 뜻의 용포이고 대한제국의 고종에 이르러서야 골룡포를 입게 됩니다.